오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세요. 예, 지난번 마지막 출연하셨을 때하고 네, 오늘하고 네, 여권의 분위기가 좀 확 달라졌습니다. 네, 예, 그때는 아마 네. 전당대회 이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네. 지도체제 출범하고 오늘 아침에 뭐 동아일보 기사를 봐도 지지율도 떨어져, 설화는 있어, 네, 재보선은 다져. 네. 다저? 다저는 좀 다전 아니고 많이 다저는 아니고 예, 다전은 충청 충청 이기고 울산 기초선거 울산 기초선거 네, 하나 지고 정도? 네. 전주에서 대선 때보다 득표율이 반토막 난 거. 그렇죠? 득표율이 좀 떨어졌죠. 8%라고 네, 하면은 네. 이제 그 선거 보전 전액 받지 못하고 네, 한 맞습니다. 반 정도 받는 네. 그 득표율. 그걸 가지고 국민의 위기다 지금 이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 뭐 동의하시나요 그 기사에? 뭐든지 우리 당에 지금 어떤 비판적인 기사들 이런 거를 그냥 저는 소홀히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칭찬할 때는 좀 겸손해야 되고 아프게 때릴 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울산 이제 기초선거죠. 네. 기초의원 선거인데 기초의원 선거가요. 예. 사실은 총선이나 대선보다 더 어려워요. 총선이나 대선은 큰 틀에서 네. 당대당으로 갑니다. 공중전으로 공중전으로 가고 당대당으로 가는데 이 기초의원 선거는요. 네. 이 동네 선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면 단위 저희도 이번에 했었는데 네. 면 단위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학연혈연 지연이 다 총동원이 돼요. 그래서 지상전의 백미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기 백병전이고 네. 그리고 뭐 개인기도 아주 출중해야 되고 이래서 정말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래서 네. 심지어는 저희도 지역에 뭐 지난번 선거에 저 훌륭한 뭐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열정 있고 이런 젊은 친구를 내도 예. 뭐 기존의 무소속한테 지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다시 저희도 재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힘들게 했었는데요. 아무튼 동네 선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간에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해야 된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얘기잖아요. 만약에 수도권에서 그렇게 졌으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울산 거기다가 울산 남구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울산 중에서 그래도 좀 수월한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는 예, 거죠. 북구나 동구에 예, 비해서는 예. 수월한 지역이라고 그렇죠. 제가 알고 상대적으로 좀 있는데. 수월한 건데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저희도 대선 같은 데는 뭐 좋은 데는 경북이 잘 나옵니다. 예. 그러나 당장 재선거도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저 작은 선거로 들어가면 더 네. 어렵고 근데- 그래서 예. 아마 그런 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근데 일면 해석을 예.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는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표 차이로 졌던 1% 차이로 졌던 진 건 진 예. 겁니다. 그러니까 진 거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냉정하게 좀 앞으로 이제 돌아보면서 뭘 저희가 더 보충 보완해야 될지 예. 고민을 해야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그 후보자들하고 개인적인 연이 있는 사람들, 그 후보자의 개인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뭐 줄투표한다고 1번으로 쭉 짓든지 2번으로 쭉 짓든지 후보자 잘 모르니까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1대1 대결인 건데 네. 울산 남구에서 김기현 대표가 유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나는 2번보다는 1번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PK, TK에서 조금 판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들도 있는데 과도한 해석인가요? 뭐 보긴 나름이죠. 그러니까 네. 그 지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이나 대선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또 지방선거가 이게 지금 동시지방선거는 당보가 합니다. 줄투표도 맞고 뭐 도지사 예. 또 뭐 시장 네. 그다음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이제 동시지방선거요. 근데 이번에는 재보궐 선거고 또 동네 선거거든요. 좀 다를 수 동네에서 있다. 좀 다르죠. 그래서 골목 선거죠. 그래서 학연혈연 지연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는 건 지는 겁니다. 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이 또 따라야겠고 예. 다시 심기일전해서 다시 잃어버린 영토를 찾아오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네. SNS에 글을 썼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 때 강남도 안심 못한다. 이렇게 썼고 천하람 전 후보, 현 당협위원장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영남 자밀련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있다. 라는 글을 썼는데 이 두 젊은 정치인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뭐 천하용인이네요. 아무튼 뭐 이준석 예. 대표처럼 예. 너무 지나치게 또 낙담하거나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보궐선거예요. 예. 그리고 지역 그 기초의원 선거고요. 그걸 갑자기 그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선거로 또 이렇게 비교를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인과관계라든지 상관관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비교도 우리가 비교 그 대상을 같이 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애써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선거를 가지고 뭐 쫙 확대 해석해가지고 심지어는 강남까지 힘들다. 총선 힘들다 뭐 이런. 예, 그러면은 충청도에서 민주당이 진 거 가지고 전라도까지 힘들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랑 전 또 너무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사실 전주에서 속된 말로 국민의힘이 당선을 뭐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어쨌든 득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뭐 그러면서 정운천 현 의원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입니다. 뭐 문제를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던데 어떤 지금 상황이 펼쳐진 거죠? 당내 전주 선거와 관련해서? 네, 지금 사실 전주월 선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대선 때보다 반토막이 난 네. 거죠. 그러니까 대선 때는 민주당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냐 이 이제 양자 대결로 가는데 이번에 전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 문제가 있어서 공선법 이상직 네, 그러니까 전 그랬죠. 의원이죠. 공선법 위반이어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임정엽이라는 분이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민주당 후보는 마찬가지죠. 예. 완주 아마 군수를 예. 지내고 이랬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그 이번에 뭐 선거를 엄청나게 이 조직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주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 세가 강한 곳이죠.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투표율이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보선이니까요. 재보선이니까 굉장히 낮거든요. 뭐 저희 지역은 이번에 한 40% 됐는데 통상 한 35%, 30%는 되는데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세인데 민주당을 찍고 싶은데 네. 또 민주당 사고로 인해서 다시 재보선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당이 대선만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내 사정 요즘 네. 최근에 지금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뭐 또 각종 설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번에 진보당이 굉장히 네. 약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보당이 그 다들 아시겠지만 통진당 해산 이후에 예, 그 예. 후속되는 그런 당인데 뭐 원내 지금 국회 진입을 8년 만에 했는데요. 예. 저희가 사실 이걸 좀 저지하는데 우리 당이 좀 역할을 했었어야 하는데 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저에 보면은 정운천 의원께서 예. 본인이 지금 당협위원장입니다. 이래서 현역 의원이고요. 본인이 또 현역 의원이고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 출마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뭐 아마도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해보니까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번복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가 그러니까 뭐든지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일사불란하지 못하고 또 번복도 있고 이래서 좀 그 부분이 유권자들한테 좀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속된 말로 울산 남구에서는 졌습니다 선거를. 네. 그런데 거기 울산 남구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어. 거기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이죠. 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졌는데 크게 졌다고 해서 전주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얘기하는 건 눈에 띄는 정운천 의원의 어떤 실책. 앞서 말씀하셨던 출마 번복.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게 언제였냐면은 후보 공모가 다 종료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를 다시 또 공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본인 이외에 이번에 나온 분 김경민이라는 분인데 이분 한 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분을 후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후보를 제대로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저희 지금 지방 운영 규정을 보면 네.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하지 않을 경우에 네. 이럴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을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래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당에서는 이번에 그 정운천 의원께서 출마를 번복하면서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지금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어제 네. 본인이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독주에 국민이 강력한 경고장 날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총선 지금 딱 거의 1년 남았거든요. 네네. 총선 앞두고 여권에 빨간불 켜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시간이 1년이면 사실 굉장히 길게 남은 거죠. 뭐 예. 다들 아시기면 정치권은 뭐 한 달, 두 달 안에도 분위기가 그냥 180도 그 반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딴 분은 몰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웃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금 당에 남아 있다는 거는 민주당한테는 항상 이 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다시 심기일전해서 당을 추스려서 다시 재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를 하기 위한 전 첫 출발점은 누가 네. 뭐라 그래도 네. 저는 민생이라고 봐요. 민생. 예, 네. 그것 없이는 민심이 떠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당에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을 다시 끌고 올라 그러면 다시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들 생활을 어떻게 네. 민생을 챙길 건가 여기에 총력을 집중을 해야 되고 굉장히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설화도 없어야 되고 네. 그래서 진정성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 봄이 지나고 여름도 남아 있고요. 가을 바람도 불어야 되고 겨울 눈도 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지금 민생이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들 언론에서 또 오늘 지적을 하더라고요. 새 지도부 출범하고 정책 제대로 내놓은 거 뭐 있냐. 네. 설익은 정책 내놨고 민생 119 출범해가지고 설화만 있었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던데. 네,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좀 너무 그렇게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네.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뭐 설화 같은 거는 저희가 특히 최고위원들, 네. 최고위원들 선출된 분들 아닙니까? 굉장히 기대도 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한테 언행,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정말 천금같이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우리 최고위원들 몇 분이 그렇게 좀 설화를 남겼는데 그 정말 그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앞으로 정말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건 좀 당에 치명적인 누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했으면 하고요. 저희 모두가 그러니까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우리 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행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경훈 대표가 어저께 강력한 경고를 했던데 네. 그 경고로 당 기강이 좀 잡히겠습니까? 설화가 좀 없어질 거라고 보세요? 뭐 경고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뭐 사과도 잘 하셨고 또 네. 경고도 잘 하셨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저 전대 이후로 조금 느슨해졌었던 것 같아요. 당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김기현 대표님께서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거든요. 얼굴은 네. 허허 웃고 있어도요. 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또 판사도 지내셨고 이래서 네네. 굉장히 분명한 자기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어저께 말하시는 거 보고 이제 또 총선도 얼마 이제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사고 치면 네. 정말 잘못하면 다음 총선에 또 다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국회의원들은 늘 평가를 받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와 발로 나온 어떤 정치개혁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의원 수를 최소 30석 줄이겠다. 네. 근데 이게 의원 수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예.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이 얘기를 꺼냈다고 보세요? 김기현 대표께서는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의원수 정수 감축을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당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당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축소하자, 국회의원 정원 축소하자는 국민 여론이 한 60%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증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여러 가지 3가지 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만약 그 여야가 충분히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비례대표를 줄이든지 아니면 네. 지역구를 줄이든지 간에 제도 시스템이 선거 제도가 바뀌면 줄일 수 있는 여력이 룸이 나오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국회의원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 특권을 좀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준다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좀 네. 준다든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시스템을 좀 바꾼다든지 이러면은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거 예.
김기현 대표의 어떤 그런 소신이시라는 건데 평상시에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세요. 이거 예. 당론으로도 추진 가능한 겁니까? 그럼? 글쎄요. 그건 이제 의원님들하고 의총에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 막상 이렇게 지역구에 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그 저항이 좀 있죠. 아니 그렇겠죠. 예, 그 뭐 저항이 현실상. 있어서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의총에서 논의를 네. 해야 되고 당론으로는 저는 쉽지 않을 네.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논의가 아직 전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날이죠. 아, 네네 그러네요. 누구도 제일 맞추기 힘들다는 원내대표 경선. 저 절대 알 수 없죠. 예. 국회의원들은 뭐 포카페이스의 저는 대가들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 당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 가장 절친한 의원님도 누구를 지지했는지 알 수 없죠. 예. 예. 뭐 그런 현장에서도 막 바뀝니다. 마음이 그런가요? 들쑥날쑥해요. 네. 네. 현장에서 이제 유세하는 거 보고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기표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예,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일부 언론 보도하고 들어가는 소문을 들으니 네. 김정재 의원께서 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원내 수석 부대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언론에서요. 예. 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제가 최고위원도 될 수도 있다. 사무총장도 될 수도 있다. 네. 제가 그때부터 다 이렇게 저 소급해서 카운팅하면 지금 뭐가 돼도 됐었어야죠. 그럼 네. 그냥 언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선된 원내대표가 자 같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 해서 일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하실 건가요? 저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당에서 네. 뭐 하자 그러면 아직까지 노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뭐든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